자, 그러면 강사가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MVC 구조 도입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서비스랑 리포지터리는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분리를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티클 컨트롤러 들어가신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를 호출하면 되냐면 바로 프라이베이트 쓴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를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퍼블릭 아티클 컨트롤러 생성자 메서드 만들어 주시고 아티클 서비스는 컨테이너 안에서 지금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있는 아티클 서비스 개체의 주소값을 공유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유해 주는 걸 싱글톤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싱글톤 패턴 같은 경우는 스프링 부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들었으면 지금 이제 두 라이트 작성해가지고 제목 내용 입력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계별로 분리를 시킬 거거든요. 리포지터리까지 한 번에 또 도입 뭐 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다. 그냥 진행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MVC 구조라고 도입을 해서 지금 제이선에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서비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서비스는 리포지터리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는 이제 DB하고 소통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얘를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컨트롤러는 리포지터리랑 일할 수 없고요. 컨트롤러는 무조건 서비스랑만 일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러는 이렇게 컨트롤러는 리포지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른다라고. 그리고 컨트롤러는 오직 누구랑만 일한다? 컨트롤러는 오직 서비스랑만 일한다. 서비스. 서비스랑만 일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리포지터리랑 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가 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청된 결과를 나중에 이제 리포지터리가 DB랑 또 소통하고 DB가 역순위. 얘가 받을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데이터베이스가 그 결과를 이제 리포지터리한테 이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한테 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이제 컨트롤러한테 이제 결국에는 넘겨주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일하는 관계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회사로 따지면 부장님이 있어요. 그럼 부장님이 이제 과장한테 일을 시키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과장이 이제 누구한테 일을 시켜요? 보통 대리한테 일을 시키죠. 그죠? 그럼 대리한테 일을 시키고 대리가 사원한테 일을 시키고. 그럼 보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원이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과장한테 바로 보고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뭐 계급 간의 관계라고 했을 때 사원이 대리한테 보고를 하고 대리가 과장이 이제 부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단일 책임 원칙이라 해가지고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서비스는 서비스가 해야 되는 일을 리포지터는 리포지터를 해야 되는 일을 각각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권을 남용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게시물을 여기 보면 SQL 인설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아티클 서비스 앞에 자, 게시물을 어쨌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write라고 쓸 거예요. write. 자, write라고 쓰고 서브젝트랑 그 다음에 컨텐츠 딱 두 가지만 남겨줄 겁니다. 두 가지. 컨트롤을 눌러서 create 메서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vate 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티클 리포지터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아티클 리포지터리. 그 다음에 public 아티클 서비스 생성자 메서드 만드신 다음에 아티클 리포지터리에서 컨테이너에 있는 거 마찬가지. 컨테이너에 있는 거 여기다가 아티클 리포지터리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에서는 누구한테 요청을 한다? 바로 아티클 리포이스 리턴 써야죠. 아티클 리포이스를 쓴 다음에 write라고 써주시고 서브젝트 컨텐츠 이렇게 써줘요. 컨트롤 눌러서 이제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면 바로 요 쿼리 있죠. 요 쿼리를 잘라내게 해서 얘가 그 쿼리를 누구한테 날린다? 바로 DB한테 날린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턴한 다음에 new id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SQL 인설트를 바로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show list도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요청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청. 누구한테 이제 요청을 보내면 되냐면 여기다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근데 여기 보면 자 show list 했을 때 DSC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DSC. 근데 여기서 사실 뭘 해줬어야 되냐면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아티클 로스 해가지고 뭐 이런 거죠. 아티클 로스 자체가 게시물이 여기 이제 제한을 해주는데 코드가 없으면 easy empty라는 건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비어있다라는 건 게시물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티클 서비스에서 find all이라 쓸까요? find all. find all이라는 거는 게시물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죠? find all 이렇게. 강사가 왜 자꾸 이 find라는 이런 메서드를 고집해서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프링부트 가면 알겠는데 스프링부트 가면 이해를 할 텐데 이거 JPA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 JP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법 자체가 find로 시작하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궁금하면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우리는 AI를 이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했죠. 제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JP에서 find로 시작되는 메서드 사용법을 전반적으로 알려줘. 제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바 텍스트 게시판 하면서도 find로 시작하는 이런 메서드를 계속 썼을 텐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JPI가 알아서 find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그러니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find by find by find 해가지고 하면 내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ind로 시작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커스터마이징 해도 얘가 JPA라는 녀석이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서 알아듣습니다. 데이터를 뭐 조회하는 이런 코드들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이제 find by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보면 여러 필드로 조회, 뭐 조건을 이용해서 뭐 조회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쨌든 써볼 거니까 그때 가서 뭐 다시 한번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find all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얘는 전반적인 데이터를 다 조회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선에서 아티클 리포이스에서 find all 똑같이 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있죠? 요 그대로 복사에다가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find all이라는 메서드한테 그냥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죠? 괜찮아요.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find all 메서드를 했을 때 이제 select rows라는 걸 우리가 썼죠. 그래서 SQL에서 select row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리스트 요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rticle lows라고 써서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 이제 리포지터리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래 이렇게 할까요? 차라리
이게 좀 더 안정성이 있을 수 있겠죠. article is empty다. 비어있다라고 하면 그냥 return 아예 뭘 주면 된다? 너를 주면 된다. 그래서 있으면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article loss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is empty, 비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거를 is empty 라고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쓸까요? URA article loss에서 URA 리스트 비어있는 걸 주면 좀 그렇겠죠. 그냥 일단 return 너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면 이제 되는 거고, 데이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있으면 가져오는 거고, 없으면 그 없는 거에 대한 처리도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뭐 데이터를 뭐 무작정 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없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너를 줘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널이라는 건 결국에는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없다. 근데 너를 줘버리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이제 article find에서 얘가 이제 너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널과 또 is empty가 다르게 처리가 돼요.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에서 그래서 리스트가 널인 것과 그 다음에 is empty 대한 차이점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스트가 널인 것과 is empty가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작용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널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로그램 설계할 때. 그러니까 리스트 변수가 어떤 객체도 참조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is empty라는 거는 리스트 변수가 array 리스트라는 걸 참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요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메모리에 리스트 객체는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empty 상태는 빈 거를 반환하는 거고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거면 널인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new array list 있는 일단 데이터는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그 비어있는 상태 is empty 요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체크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체크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사처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return 널을 줬다 그러면 여기서 is empty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처리해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왜냐면 is empty랑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널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널을 리턴해버린다. 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예 비어있는 리스트면 상관이 없는데 비어있는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널을 적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강사님 저는 그러면 is empty를 그냥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코드를 어떻게 설계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collections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empty list라는 문법이 있거든요. empty list. 그러면 empty list를 쓰게 되면 비어있는 리스트를 얘 반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써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비어있는 리스트를 반환해준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s empty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맥적으로는 널이냐 뭐 is empty냐 결국에는 이제 비어 있다라는 걸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건 취향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내가 이제 뭐 비어 있는 경우를 널로서 처리할 거면 방금처럼 이제 여기가 article loss가 널이냐라는 걸 물어본 걸로 처리해도 되고 아니다 나는 is empty 비어있는 걸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easy empty를 쓰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뽑아다가 가져올 수 있고, 자 그럼 디테일도 마찬가지. 근데 디테일은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자 뭘 해줘야 되냐면 얘는 데이터가 일단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존재하는 것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일단 불리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아티클 서비스에서 find by id라고 쓸 거예요. id. 그 다음에 id가 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티클 서비스는 제가 아티클 객체를 반환하게끔 설계를 할 건데 그러면 그 녀석이 널이 아니라는 거는 어쨌든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널이면 당연히 이제 뭐 여기다가 false 반환할 거고, 널이 아니다라고 하면 true를 반환할 텐데 일단 컨트롤 눌러서 create 좀 할게요. 뭐 여기 이제 불리언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자 맵 써야죠. 맵. 아니다, 맵 아티클 객체로 쓰는 거는 나중에 쓸게요. 자, 일단은 맵, 그 다음에 스트링, 오브젝트라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아티클 리포이스를 와서 자, 이 리턴에서 find by id, 그 다음에 id 넘겨주는 건 똑같습니다. 아티클 리포이스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쿼리를 날리면 돼요. 이렇게 날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주면 되는 거죠. SQL에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find by id 줄 테니까 그거 좀 가져와 봐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불리언으로 처리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select all이라 쓸 거예요. all. 이거는 뭐예요? 그냥 내가 아이디 줄 테니까 그 아이디 하나 찾아와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맵, 스트링, 오브젝트라고 쓰시고 아티클 로우라 쓴 다음에 자 SQL select row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티클 로우 자체가 비어 있다. 그럼 비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리턴 뭐 해주면 된다? 리턴 널 처리해주면 된다. 비어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경우에 그냥 아티클 로우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가 받는 건 뭐예요? 얘가 뭐 널이 아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false가 되는 거고, 데이터가 없으면 false가 되는 거고, 데이터가 있으면 true를 주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요? true 요걸 느낌을 만나니까 난 연산자를 만나서 false가 되면서 요거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false를 받았다. 그럼 false를 받았다는 건 게시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나서 true가 되기 때문에 실행되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으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쓸 거면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게시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강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차라리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카운팅 해가지고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아예 아싸리 요거 다 지울게요. 가보세요. 요거 다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뭐라고 써주면 돼요? 아티클 서비스에서 find by id 주면 되고, 그냥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죠. 아티클 로우가 easy empty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예 게시물이 없다라고 써주는 거죠. 퍼센트 기본 게시물을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해 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은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에 대한 체크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뭘로 인해서? 얘로 인해서.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그럼 됐고, 자, do modify도 이제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do modify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수정.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효성 검사에 대한 쿼리를 우리가 이제 다루는 녀석이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뭘로 그냥 대체되냐면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로 대체가 됩니다. 이렇게 끝이. 자, 그러면 근데 게시물 수정에 대한 쿼리는 날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 게시물 수정해서 자 있다,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아티클 서비스에서 자, 그냥 얘는 수정이니까 modify 써주겠습니다. modify id subject content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눌러서 create 해주시면 되고, 리턴에서 얘는 리턴할 필요 없죠. 아티클 리포이스에서 modify 써주시고 마찬가지 id 뭐 이렇게 것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modify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끝났죠. 얘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는 이제 유효성 검사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녀석인 거죠. 게시물이 이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뭐 그런 여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도 마찬가지죠. 딜리트도 그냥 요거 코드로 퉁쳐지는 거죠. 여기서 요거 지우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에서 딜리트라고 여러분들 써주시고, 자, 그럼 딜리트 했을 때 그냥 아이디만 넘겨주면 됩니다. 아이디만 넘겨주고 create, 얘도 아티클 리포이스에서 딜리트 이렇게 써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컨트롤러에 있는 요 쿼리만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어때요? 훨씬 더 간단해져.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러 안에서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쿼리, 그러니까 어떤 쿼리를 처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쿼리를 처리하는 녀석은 리포이스한테 그 역할을 위임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코드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정말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라이트부터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6번 게시물 등록됐대요. 그럼 게시물이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리스트도 해볼게요. 자, 리스트 잘 나와요. 그죠? 6번 게시물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유저 아티클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디테일해서, 자, 나는 6번 게시물 보겠다 하면 6번 게시물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7번 게시물 입력해버린 순간 어떻게 됐어요? 뭐야? 자, 오타 났죠? 자, 7번 게시물 입력하는 순간 게시물 없다고 나오는데, 자, 근데 여기서 널 포인트 있어서 나오네요. 자, 요거 그러면 왜 널 포인트 있어서 나오는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티클 로우 했을 때 마찬가지로 널 줬잖아요. 그죠? 근데 널을 줬는데 강사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했냐면 게시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지 empty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널이냐,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널을 리턴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지 empty라고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일단 써줄게요. 요거를 이제 널이 아니라 이지 empty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how list는 얘는 건들 필요 없죠. 자, 다시 해볼게요. 유저 아티클 디테일 아이디는 7번. 그래도 널 포인트 있어서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왜요? 아이디 아티클 로우가 이렇게 처리할까요? 아마 지금 이 셀렉로우라는 녀석이 simpledb run select row get 했을 때 로우 get 로우스 좀 한번 볼게요. 로우스
리스트. 자, 리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X 밸류 컬렉션 터레이블. 여기 널 포인터라고 나오긴 하네요. 이터레이터 널 포인터. 오케이. 얘는 지금 널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네요. 널을. 그러면 지금 이제 이지 empty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 자체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코드 자체가 여기 아티클 리포트의 SQL 셀렉 로우도 지금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경우에 지금 여기다가 널 주고 있거든요. 널. 그러면 여기다 널 처리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지 empty가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겁니다. 유저 아티클 디테일. 자, 보이죠? 자, 7번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얘가 이제 너를 반환하는지, 뭐 디버깅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보든지 아니면 너를 반환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되겠죠. 방금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얘는 너를 반환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됐고요. 자, 그래서 요거 널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리스트는 그냥 이지 empty로 처리하셔도 되거든요. 이지 empty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저 아티클 수정을 해볼게요. modify id는 5번. 자, 그러면 게시물 수정 나오죠? 자, 그러면 5번 게시물 수정됐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삭제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그냥 딜리트해서 5번. 자, 5번 게시물 삭제됐다 나오죠? 유저 아티클에서 디테일 했을 때 아이디가 5번 당연히 없다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 잘 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것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렉 로우 했을 때 이 녀석이 지금 결과를 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지 empty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반환 값이 뭐냐에 따라서 널을 반환하면 널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비어있는 데이터를 반환한다면 비어있는 값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개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뭐 한 거예요? 리포지터리로 분리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